오늘 이제 간 수치 하이프 주제가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서 이거 왜 이런가 좀 걱정스럽게 내 몸 상태가 어떤지 좀 물어보는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제 뭘 통보받듯이 이야기만 듣고 이제 좀 질문하고 대답하고 궁금증을 풀 기회가 없어서 저한테 좀 이제 물어보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간암, 암이 진행이 되면서 진행 속도에 비례해서 간 수치가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다른 장기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간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간 세포가 암 때문에 많이 파괴되더라도 남은 그 정상 세포들이 좀 오버슈팅을 해요. 이제 자기 기능을 쥐어짜서 이제 간의 이제 상당 부분들이 이제 파괴되고 잠식당하더라도 간 수치를 갖다가 정상으로 쫙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마치 손을 확 놓듯이 이제 정상 세포들이 손을 놔요. 이제 그럼 이제 간 수치가 갑자기 확 나빠지기 시작하는 점이 생깁니다. 간 수치라는 게 이게 쭉 이런 식으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쥐어짜서 쫙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상 수치를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수님들도 이제 항암 약물 용량이라든지 약물 선택에서 조금 주저주저 하는데 보통 한 1.2가 정상 이제 어퍼 노멀이라고 하면요. 1.2 넘어가기 시작하면 조금 경계에서 보고요. 한 2 정도 되면은 위험하구나 생각을 하고요. 통상 한 3 정도 됐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항암 약물들은 쓰지 않는 걸로 기준을 많이 잡습니다. 제 환자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거는 1.2까지가 정상이다. 3이 넘어가면은 좀 항암을 갖다가 좀 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 6이 넘어가면은 웬만한 약물들은 굉장히 쓰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거칠게 좀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이프를 갖다 하는 거는 하이프란 건 초음파 열로 암 종양을 갖다 이제 괴사시키는 건데요. 간 수치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제 저희들도 치료할 때 어느 정도 좀 한계점이 좀 있거나 치료 방법을 또는 치료 목표를 좀 바꿉니다. 간 수치가 정상일 때는 환자분 치료할 때 종양이 좀 많이 몰려있는 부분들은 강하게 치료할 목적으로 그렇게 좀 세게 때릴 때는 환자분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치료하기엔 조금 어렵고요. 재워드립니다. 이제 진통제 쓰고 수면제 써서 흔히 말하는 우리 수면 마취, 수면 내시경할 때처럼 좀 재워서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되게 이제 간 수치가 나빠질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간암이 좀 많이 진행된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많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수면제 약을 쓰기가 좀 굉장히 부담이 좀 큽니다. 이제 그럴 때는 살살 달리듯이 좀 치료하게 되고요. 우선 이제 수면제를 안 쓰고요. 마약성 진통제만 이렇게 쓰면서 치료하게 되고 그럴 때는 너무 장시간 치료하거나 또는 너무 세게 치료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이 많이 진행됐을 때 환자분들 좀 황달이 심하다.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려요. 환자분, 보호자분한테 사실 남은 여명이 한 달 또는 2달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치료를 하는 거는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치료를 좀 단념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좀 많이 하고요.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황달이 거의 10 이상, 거의 20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 환자분이 사실은 남은 여명은 얼마 안 돼 보이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 가지고 조절이 안 될 정도로 좀 심한 경우였는데 좀 고민하다가요. 환자분, 보호자분도 원하는 게 또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실 거는 이제 나도 안다. 그런데 좀 통증을 좀 없이 좀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 이제 통증 완화 목적으로 통증 완화 목적으로 할 때는 세게 강하게 어디를 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진통제만 써서 이렇게 살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증 완화 목적으로만 이제 했던 경우가 있고요.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수치가 3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수면 마취 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럴 때는 너무 세게 좀 장시간 하긴 어렵고 조심스럽게 한다. 너무 많이 진행됐을 때는 통증 완화 목적 말고는 좀 치료를 웬만하면 좀 지양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달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암세포에 이제 간이 많이 잠식당해서 남은 간이 얼마 없는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경우 황달은 우리가 내과적 황달이라고 분류를 해요. 내과적 황달이라는 거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간경화든 간암이든 이제 정상 간세포가 많이 이제 파괴돼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간세포가 별로 없어서 이제 생기는 황달이고요. 외과적 황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외과적 황달은 어떤 경우 생기냐면은 이제 간이라는 게 이제 담즙을 이제 생성하고 간 내 담도를 통해서 간 바깥으로 이제 담즙을 갖다가 이제 빼내서 이제 소화기관에 담즙을 뿌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간혹 가다가 이 담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췌장 머리 쪽에 암이 있거나 또는 담관암인 경우에 또는 담관을 많이 누를 때는 그게 막혀서 황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길이 막혀서 생긴 황달이고요. 이제 스텐트라든지 이제 PTBD라고 해서 그 길을 넓혀주는 시술을 하면은 황달이 금방 좋아집니다. 환자분이 일단 황달이 떴다. 그럼 이제 저는 제일 처음 판단하는 게 이게 외과적 황달이냐 내과적 황달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내과적 황달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대로 이제 치료를 하고요. 외과적 황달이라고 하면은 이제 빨리 대학병원 가서 영상학 중재적 시술로 스텐트를 넣던지 PTBD를 넣어가지고 일단 길을 갖다가 이제 다시 뚫어주는 시술을 먼저 하고 이제 황달 수치가 안정이 되면은 다시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